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안지현 신한금융투자 강북센터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왜? 잠깐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박 팀장님께서 이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야, 드디어 왔어. 고생하셨습니다. 이야, 드디어 나왔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슨 등남하셨다고 해가지고 이게 책도 등남이구나 이런 표현. 예.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이 엄청난 저 내용을 쓰시느라고. 쟤 좀 빨리 썼으면 좋았을 텐데, 장 좋을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그렇죠? 이거 쓰는데 거의 뭐 6개월, 7개월이 걸려가지고. 야, 그 정도면 빨리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이거 그 정도면 빨리 쓰신 겁니다. 이게 은퇴를 하잖아요. 저는 5년 전에 은퇴했는데 예. 은퇴해서 사람들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첫 번째가 다 책 쓰는 거예요. 예. 그분이 대표님 책은 아직 뭐 저도 책을 쓰겠다가 마음만 먹었지 못 썼는데요. 집필 중이시고. 그러니까 이게 예. 책을 다 이렇게 쓰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책이 이렇게 묶여갖고 나오는 건 이건 쉬운 거 아닙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대단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예. 사회도 명사회. 네. 저자도 되셨네요. 네. 저자도 되셨네요. 그래서 제가 저자는 누구인가? 하나 제 거고 하나는 우리 이제 이거 들고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건 아니지만 이러고 하면 되는 거죠, 방송? 그럼요. 끝날 때까지 이렇게 들고 근데 제가 요 대기실에서 다 읽었습니다, 이거. 그러셨어요? 네. 재무제표부터 네. 그 산업 밸류체인까지 이거 다 쭉 해서 나오는 이 투자 심리까지 마지막으로. 그렇죠. 네. 이 상당한 내공이신데요. 그렇게 안 봐. 아이고. 제가 18년 동안 네. 이제 업계에 있으면서 담은 모든 것의 정수를. 이거를 다 담으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네. 참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자세히는 안 봤지만 네. 자세히 도움 많이 되실 것 자세히 같습니다. 읽어보도록 자세히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벤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해야죠. 신고식 해야죠. 이 책이 오늘 나왔어요, 사실. 오. 아직 서점엔 안 깔렸고 네. 다른 온라인에서도 지금 오늘 이제 예약하면 내일 발송되는 건데 아주 10명 따끈따끈. 아주 따끈따끈한 야, 책 예. 10명 뽑아서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댓글에서 하겠습니다. 선정을 해서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댓글창에 고정된 메일 주소로 책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책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요분 10분 선정해서 저희가 올려드리면 저희 메일로 저희 연합인포맥스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을 10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시장이 왜 미국 하락한 건가요? 왜 오늘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미국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네. 개별적인 특히 대형주에서 악재들이 좀 많이 나와서 시총 상위주들이 좀 많이 하락한 영향이 오늘은 좀 코스피 하락에 영향을 좀 많이 끼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코스닥은 1%가 조금 안 빠졌는데 코스피가 1.8%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끝이에요? 끝? 그 악재에 대해서 조금만 좀 간단하게. 네, 일단 첫 번째 악재는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누셨던 그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인데요.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이제 단독으로 공장 지으려고 했던 거를 재검토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2차전지 섹터들이 대부분 다 투심이 안 좋았습니다. 일단 1.7조 원 정도로 해서 이제 11기가와트시 규모로 이제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고물가 그리고 고환율 영향 때문에 투자비가 2조 원 중반대까지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거의 1조 원 가까이가 상향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걸 재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2분기에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투자 계획을 보류했고 이걸 다시 결정하는데 한 4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요. 캐펙스 사이클이 다 이렇게 좀 뒤로 밀려나면서 그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들이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면 투자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가 오르기 전에? 그렇죠. 거의 끝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다 내린 다음에 다시 할까? 뭐 이렇게. 사실 타이밍을 본다는 기보다도 기존의 계획들에서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잠시 보류를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IR에서는 오히려 이거는 아직 전면 이제 안 하기로 한 건 아니고 잠깐 이제 고려하는 중이고 오히려 캐파를 더 증설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이슈 아니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뉴스 나오고 동향 보다 보니까 그냥 일단 첫 번째로는 든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2차 전지, 네. 자동차, 네. 거기다가 전기차, 네. 뭐 소재 이런 것들 다 네. 밀리는데
이게 딱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버틴 종목들이거든요. 맞아요. 버틴 종목을 밀었다. 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그것도 또 무슨 의미입니까? 좀만 기다려 보세요. 전화는 좀 진득하셔야 됩니다. 네, 급해서 그래. 지금 네. 책이 안 팔리는데 지금 마음이 급해요. 네. 이벤트 한번 하셔야죠. 책 네. 뭐 10만 권 팔렸다. 네. 뭐 무슨 이벤트 이런 거 안 하시죠? 10만 권 팔렸다? 네. 그럼 제가 뭐 할까요? 머리 빡빡 밀까요? 괜찮은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네, 네. 방송하셔도 예. 그럼요. 10만 정도면 하셔야죠. 그럼요. 해야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거 내용들 보니까 그냥 섹터와 관련된 시장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일단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요거 남았네? 라고 생각해서 좀 밀었다. 재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런 쪽에 해석을 했고 그러면 그동안 이제 다 밀렸는데 나머지 버티던 것까지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전저점 테스트 비슷하게 들어오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어유 전저점이요. 코스피 그렇겠죠. 2306. 2300선 중심으로 또 한번 약간 터치를 해서 또 나는 견제해라는 이런 거 테스트하는 구간 들어오지 않나 생각도 해봤고요. 사실 저는 오늘 2차 전지 보면서 지난달에 PCB 업체들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아주 큰 악재는 아니었는데 악재 하나 터지면서 대장주 부러지면서 같이 퍽 기판. 네, 지금 회복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2차 전지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받은 것도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들이 굉장히 좀 많이 어쨌든 장이 약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확실히 그냥 미국에서 올라도 3일 정도 오르면 3일 올랐으니까 좀 빠져도 되겠지 이런 좀 약한 장이다 그런 느낌은 좀 들긴 합니다. 사실 요즘에 그렇게 투심이 약해진 장엔 이성이 안 통하지만 그래도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문제이잖아요. 그러면 경쟁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그렇죠. 수요를 가져갈 수 있지 그럼요. 않을까. 그럼 뭐 베스트케인 SK나 그럼요. SK. 예, 삼성 SDI나 맞아요. 이쪽으로 오히려 수요가 더 넘어간다면 삼성 SDI의 밸류체인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다 같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심이 약화돼서 이제 다 같이 섹터가 무너지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단기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인지는 뭐 판단을 해야겠죠. 이성이 잘 안 통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전체적으로 이게 시장이 진짜 여기가 바닥인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돼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네. 빠진 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2차 전지가 진짜로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시장 전체가 약하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2차 전지는 참 지금까지 한 주도주로 자리하면서 네. 한 2, 3년 됐죠? 한 3, 4년 됐습니다. 그럼요. 시작부터 그 올라오는데 과거에도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한 3, 4만 원에 있다가 금방 50%도 훅 빠졌었습니다. 밀렸다가 또 그거 다 겪어내고 또 올라오고 이 몇 차례 과정을 하면서 계속 올라왔던 질긴 생명력 이거를 봤을 때는 뭐 전기차 업황이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가는 거 알 텐데 거기서 뭐 큰 어떤 심각한 변화가 내연기관이 여전히 우리는 못 놓겠다. 그래서 완전히 뭐 내연기관 가지고 2035년까지 이후에서는 계속 끝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거 그냥 더 연장하고 같이 살자라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기차는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늘 사실 해외 홍콩 시장에서도 2차 전지 섹터에서 되게 큰 이슈가 있었거든요. 뭐죠? 예, 니오라는 이제 전기차 업체 아시죠? 중국. 예, 이 네, 회사가 중국. 오늘 11%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예전에 그 중국의 스타벅스라고 불리는 그 사기친 회사 예, 없어진 그 회사 회사 있잖아요. 뭐죠? 그 회사도 이제 네. 공매도 리포트로 시작을 해서 주가 폭락이 시작이 됐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오늘도 니오 관련해서 이제 공매도 투자사인 그리즐리 리서치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니오가 CATL과 합작사를 하나 설립을 했는데 이 합작사를 이용해서 매출과 수익을 부풀리는 분식 회계를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합작사 이름은 이제 우한 웨이넝이라는 회사인데요. 니오의 차주한테 배터리 렌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니오가 지분 한 2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렌털을 하는 계약을 해도 그 니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일시에 인식을 했다라고 하고요. 우한 웨이넝이 렌털 중이다라고 밝힌 배터리 개수가 19,000개 정도인데 실제 재고를 보니까 2배 이상 많은 4만 개 배터리가 재고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거기 숫자에 대해서 좀 의심을 품었고 21년도 9월 기준으로 이렇게
2배 이상이나 되는 4만 개 정도 배터리가 재고로 있었는데 자세히 한번 조사를 해본 결과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서 잉여 배터리를 한 2만 1,000개로 늘렸고 21년도 12월 기준으로 보면 추가로 15,000개가 추가돼야 된다. 상황이 더 악화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한 웨이넝 이 자회사가 설립한 4개월 이후에 니오 매출에 기여한 바가 한 한화로 한 580억 정도가 되는데요. 얼마 안 되는데요? 예, 근데 580억 21년도 위안 아니죠? 예, 아닙니다. 3억 위안이고요. 네. 580억 원 정도 되는데 21년도에는 8천억으로 갑자기 급증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회사 측에서는 부인을 했지만 예전에 또 항상 부인은 했었거든요. 그 오늘 11% 정도 하락을 했고 미국 시장에도 이제 ADR로 상장이 돼 있는데 장전에 한 8%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게 저희가 저희가 믿을 수가 없어서. 그건 뭐 항상 상수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시장이 잘 견뎠을 때 2차 전지가 잘 견디고 그나마 전기차 쪽 계속 뭐 좀 시장 대비 견조해라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2차 전지 섹터들이죠. 그렇죠. CATL, BYD 막 신고가 나고 음. 한 2달 만에 50% 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영향받으면서 그래도 섹터 쪽으로는 버티고 있었던 섹터거든요. 근데 이거 만약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 가지고 또 이렇게 투자 심리 약한데 그거 또 그러면 이거 뭐 CATL, BYD 다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해서 거기 종목들 또 봐야 되는 게 차이나 2차 전지 ETF 있죠. 네. 예. 그거도 동향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근데 그렇게 따져봐야 아까 우리 그 안 팀장이 이야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검토해서 안 하면 SK온이나 이들이 하면 되는 거고 니오가 망하고 중국 업체들이 망하면 반사이익은 한국 업체들이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요게 네. 저희가 다루는 신뢰의 문제죠. 맞아요. 네. 신뢰가 네. 제일 문제인데 네. 이게 신뢰를 건드리면 예전에 시티은행이 그 남미에서 크게 그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네. 크레딧에서 그때 뭐 10억 불을 손해 봤으면 주가 시가총액이 10억 불 빠졌어요. 네. 그런데 그 엔론 사태 때 아. 진짜 말도 안 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음. 중국 그 시장에 대한 신뢰를 건드리면 음. 중국 시장 빠지겠죠. 그거는 뭐 많이 빠질 수 있는 거고 중국이 빠지면 우리도 뭐 어느 정도 빠지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러니까 결국 시장을 약하게 보느냐 강하게 보느냐 같은데 지금 워낙 약하게 보니까 뭐든지 들리는 것마다 싫은 거죠. 그냥 뭐 그냥 안 좋은 네, 이야기 조금- 나오면 뭐 이게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에이 안 좋아 이렇게. 네, 좀 그렇긴 한데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 근처가 바닥이다 그런 생각을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쪽 말고도 현대차가 뭐 최근에 며칠 올라오는가 싶더니 그냥 아니나 다를까 오늘 급락을 하던데. 네. 참 15년도에 마지막으로 보고 되게 오랜만에 보는 이슈였는데요. 그 현대기아차가 이제 독일 검찰이 디젤 배기가스 조작 관련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좀 현대차 기아가 5.6%, 6%씩 이렇게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신뢰의 문제네요. 네. 현지 검찰이 현재까지 수집한 정보로 볼 때 보쉬와 보르크바르너 그룹 산하의 델피라는 회사가 이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공급을 했고 이 장치가 부착된 디젤차 현대기아차 21만 대의 판매가 2020년까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언급이 됐거든요. 2015년도에 그 폭스바겐 사태가 난 이후로 한참이 지난 후인데 아직도 이제 이런 사건이 또 재발을 한 거니까 현대차가 과연 이거를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어쨌든 보쉬의 자회사가 납품을 했으니 모르고 있었는지가 좀 판단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삼성증권에서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이 배기가스 조작 장치는 일단 소프트웨어로 추정이 되는데 이 수정하는 비용은 얼마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400억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리콜이 된다면 이때부터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독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럽 판매의 한 20% 차지하기 때문에 최대한 2,500억 원 정도 비용이 들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고의성이 인정이 될 경우 브랜드 평판에도 좀 악영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에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솔직히 이 뉴스 듣고 네. 참 짜증났습니다. 네. 네, 짜증났습니다. 왜요? 짜증남과 동시에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음. 현대기아차의 이 정도까지 뉴스를 음. 보면은 검찰에 180명인가 가서 막 네. 조사했다면서요. 네. 숫자까지 나옵니다. 약간 우리 그 안 팀장이 이야기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 뜻이 아니라 네.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이거 가지고 평판의 문제 그 삼성증권에서 뭐 그렇게 했다니까. 아니 아, 그거 안 한 나라가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가 그 나라인데 이거 가지고 평판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는 너무
좀 역시 주식 과장된 18년 거고. 하니까 네. 그냥 딱 느껴지시네요. 아니, 폭스바겐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 아우디 했고 벤츠 했고 BMW 다 했는데 뭐 이제 와서 저는 이거 음모론이라고 봐요. 이게 다 조사했답니다. 보니까 다 조사했는데 왜 신문에 대서특필하게 뉴스로 나오는 거는 현대기아차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스텔란티스 뭐 미국 차들 다 했어요. 지금 예. 그거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다 알잖아. 다 그러니까 결국 하루 이틀 결국 하나? 이 이슈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역시 저자는 다르시네요. 이거 해봐. 독일에 1년에 작년에 21만 대 팔았대요. 아유 그거 안 팔아도 독일한테 디젤 안 팔아도 현대차한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뢰 문제는 항상 조심해야 되긴 음. 해요. 이게 이제 실제로 뭐 200억이다, 500억이다, 2,500억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 회사가 신뢰에 문제가 있다, 거짓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큰 이슈니까 현대차가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약간 이게 제가 아까 이제 음모론이라고 했던 거는 독일 차가 자꾸 밀리니까 그렇죠. 전기차에서 듣도 보지 그러니까 벤츠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벤츠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대기아차가 듣도 보지 못한 막 저 밑에 있는 아이들인데 급에 안 지금 끼워줬죠? 우리보다 훨씬 잘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검찰 동원해가지고 그런 거 봤을 때 2015년 디젤 게이트를 왜 이제 와서 그렇죠. 그 지네들이 먼저 시작해놓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전기차 가지고 못 건드리죠.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아, 그렇구나. 아, 모르는구나. 예. 그리고 공장도 다 유럽에 지원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아유 현대기아차가 많이 파는구나. 좀 자동차 좀 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근데 그냥 이것만 가지고 모르겠는데 오늘 또 수급 동향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짜증나죠. 이렇게 주가 폭도 그렇고 외국인들 반응하는 것도 그렇고 그거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 그러니까 남은 것도 좀 파는데 명분 있게 팔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 이슈 나오는데 이럴 때 좀 때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현대기아차도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기관과 외국인에서 양매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일 많이 외국인이 매도한 업종도 제조업, 운수장비, 현대기아차가 속한 곳이라서 참 투심이 안 좋은 환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거죠. 어제 막 이렇게 그렇죠. 맞아서 아 울고 싶은데 현대차 최근에 좋았는데 이거 팔아도 되나 그러면 갑자기 왜 이런 소리 나오니까 와장창.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 증시 전망대 할 때 주간 전망대 할 때 네네네. 저는 딱 그거였거든요. 그래도 주도 섹터 자동차랑 에너지랑 이게 그래서 바로 그런가? 아유 그래서 요즘 못 하겠어요. 아, 그냥 안 하려고요. 아니, 제 조용히 생각에는 있으려고요. 네. 그냥 약세장인 거죠. 이 주도주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가 포트폴리오 여러 개 있는데 네. 팔고 싶어요. 10분의 1. 그렇죠. 그러면 많이 빠진 거를 파는 사람들은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진짜 어려워요. 네. 그거 진짜 공력이 진짜 엄청나지 않으면 자 내가 10개 갖고 있는데 10%, 90%, 80% 이렇게 쭉 있어요. 그 10%짜리를 파는 거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비싼 거 팔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고 결국은 저는 계속 최근에 들은 생각은 결국은 미국 시장을 계속 따라가잖아요. 조금 딜레이 됐다가 따라가는데 오늘은 저는 미국 시장보다 한국이 조금 더 빠진 것 같아요. 느낌은. 네. 근데 이런 이슈 때문에 빠졌다고 하지만 결국은 미국 시장이 돌아선다면 돌아설 거고 늦게 돌아선다면 우리도 늦게 돌아서는 건데 너무 섹터 가지고 비관적으로 저는 사실 신뢰의 문제는 항상 굉장히 나쁘게 봐요. 신뢰의 문제는 회복할 수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다른 건 다 회복이 돼도 신뢰는 회복이 잘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심각한 신뢰의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결국은 그 투심?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런 거니까 네. 미국 시장 뭐 조금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 우리가 이거 걱정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5월달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9,650만 대 나왔습니다. 1억 대를 하회를 했어요. 2020년 5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월 1억 대를 하회를 한 거고요. 전년 대비 10%가 줄은 수치고 전 월 대비해서도 4.4%가 줄은 수치입니다. 근데 이 회복이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많더라고요. 왜요? 소비가 막 코로나 끝나고 소비가 막 살아나고 네. 있지 않나요? 그렇죠. 중국도 봉쇄 끝나고. 예.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달에 유일하게 좀 데이터가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이제 다음 달부터는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6월 달, 7월 달까지는 반등이 힘들고 한 9월 정도 돼야지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일단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유럽 지역이 전쟁 영향 때문에 전년 대비 20% 정도 감소를 했고요. 중국 시장도 17% 감소했고요. 전월 대비로는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인도가 기저효과 때문에 55% 정도 증가를 했고요. 삼성전자만 보면은 5월 달에 2,160만 대 정도 팔았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12% 줄은 수치고요. 글로벌 점유율은 22%로 1위를 유지를 했지만 6월에도 이제 인도의 기저효과 감소로 성장하기가 힘들고 이 하반기에는 유일하게 이제 남은 방법은 폴더블 폰에 좀 집중하는 거다. 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이게 꼭 그 삼성전자의 IM 사업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쪽에도 다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서로 영향 같죠, 서로. 네, 서로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보셨습니까? 그 여의도역 앞에 뭐 핸드폰 대리점 가서 보니까 네. 다 영원이던데요. 아 그거 그런 그렇게 광고 하는 거야. 광고겠지만 가서 물어보면 뭐 요금차에 따라 네. 그렇겠지만 그 정도로 지원금 쓸 정도로 하게 되면은 많다는 얘기죠. 반대로 보게 되면. 재고가 많다. 원래는 이런 게 그냥 음으로 양으로의 저 테크노마트 이런 데서만 이렇게 그 이제 네. 폰돌인가요? 뭐 이분들끼리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 그렇죠. 분들.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불러서 그렇죠, 이거 그렇죠, 보여주고 그렇죠, 막 그렇죠. 이랬던 네. 그런 거였는데 저렇게 딱 대놓고 한다는 지금은 얘기는 매장에서 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재고가 많긴 많구나라는 생각은 살짝 그거 모두 들었습니다만 팀장님 바꿀 때 됐네요 핸드폰. 저 한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저는 4년 넘었거든요. 아이 제 거랑 좀- 저희 부모님 거랑 지금 3개를 해야 되는데. 살려주세요 삼성주. 제가 또 삼성 한번 살려줍니까? 예. 아, 뭐 저자가 그런 것도 좀 하셔야지. 저는 그 애플은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국심이. 그렇지만 네. 써보면 또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치감이나 뭐든 반응 속도나 그만하죠. 뭐 저희 사실 이게 중국 오더컷 이야기도 뭐 서버도 있었고 스마트폰 이게 반도체 오더컷 이야기도 있었고 지지난주인가요? 퀄컴에서도 뭐좀 수요 네. 감소 때문에 그 좀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이게 스마트폰이 조금 올라줘야 우리가 전반적으로 IT 업종도 좀 타려고 봤을 텐데 요새 뭐 전기전자나 IT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런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 영향이 아주 크죠. 아, 네, 근데 쓸데없는 걸 물어봤네. 내가 아주 쓸데없는 걸 물어봤네. 근데 좀 네. 긍정적인 거는 오늘 조금 전에 오후에 일단 중국에서 이 6월 달 1일부터 16일까지 죄송합니다. 요거는 자동차 데이터네요. 네. 굉장히 잘 나가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봤는데 자동차 얘기 아쉽네요. 아까 그 뭐 이게 별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네. 약간 좀 긍정적인 얘기도 하나 좀 해줘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26일까지 승용차 소매 판매가 142만 대 정도 나왔거든요. 야, 근데 그게 어떻게 1일부터 26일까지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게요. 중국 승용차 연합회에서 잠정 중국? 집계를 한 중국?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이게 중국 우리랑 관계 없잖아요. 전월 대비해서 37%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차가 안 팔리니까. 이거를 보면은 사실 그동안 이제 뭐 락다운이니 소비 침체니 해가지고 중국에서 사실 뭐 오더컨 얘기도 나오고 승용차 뭐 스마트폰 다 줄었는데 승용차에서 만약에 6월에 이렇게 반등하는 데이터가 확인이 되면 스마트폰도 혹시 6월 다른 달에 쪽에서도 반등할 것이다. 좀 소비에서 좀 괜찮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 수요 쪽 문제는 중국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음. 중국이 좋아지면 그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5월달에 이제 봉쇄 영향이 있으니까 네. 뭐 5월달에 자동차는 빵대 팔렸다면서요. 중국. 그렇다고 하면 봉쇄가 그건 통계가 좀 네, 쌍배는 아닐 텐데. 몇 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제로로 해. 와 이러면 넘어가면은 네, 제로겠죠. 근데 어쨌든 수요가 그쪽은 많이 줄은 거는 사실이니까 그쪽이 살아나면 뭐 그거는 뭐 꼭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글로벌리 그쪽이 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IT 관련된 거 보시려면은 제가 보기엔 대만 봐야 됩니다. 대만 동향들. 뭐- 매월 데이터. 그 데이터도 데이터. 그렇지만 그냥 그거 다 솔직히 다 보고 그거 챙기려면은 얼마나 바쁘신데 그거 다 보시면 힘드십니까? 그렇죠. 그냥 지수만 보셔도 됩니다. 대만 요즘 안 좋습니다. 네. 그 어제 미국 최근에 3일 동안 쭉 올랐어도 오른 게 없어요. 그러다 하락할 때는 더 밀리더라고요. 약간 우리나라랑 대만이랑 작년에 대만 혼자 쭉 오를 때 우리나라는 못 오르더니 이제는 반대로 반대로 이제는 커플링 되고. 타겟이 대만인가요? 이젠? 아, 네.
그러니까 뭐 솔직히 TSMC 같은 경우도 음. 내년까지도 실적 다 예약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그 다음 연도를 보면서 아주 피크아웃을 이제 2024년을 생각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뭐 주가도 재미없는 거 보면은 아니 뭐 그런 애널리스트는 올해 주가나 잘 맞추지 뭐 내후년까지 그렇게 잘 맞추시려고. 항상 주식은 길게 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스마트폰도 조금 이제 더 자세히 한번 보면은 네.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수요 타격을 받는 게 저가폰과 이제 고가폰이 있으면 네. 저가폰이 좀 타격이 네. 굉장히 그렇겠죠,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플이 지금 좀 선방을 하고 있고요. 어. 이 100불 이하의 저가폰 비중이 26%로 작년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600불 이상의 고가폰 비중은 19%. 이거는 계속 플랫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제 ASP가 애플하고는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돌파구가 유일하게 폴더블이 좀 기대가 되는데 24년도에는 출고가를 100만 원도 안 되는 그 이하인 보급형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었거든요. 현재 지금 플립 3 기준으로 한 출고가 120만 원 정도 하고요. 폴드 3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급형 모델로 예를 들면 이제 갤럭시 A 같은 거를 폴더블에도 도입을 하겠다는 건데 출고가 100만 원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갤럭시 S22 출고가가 1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을 그러네요. 낮춘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보급형은 시간이 지나면 보급형화 돼요. 지폴드 3 엄청 싸졌더라고. 제가 뭐 폰돌이도 아닌데. 아 그러니까 오죠. 가격을 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왜 저한테는 메일 보내고 그러세요? 저 안 사요, 안 사요. 예. 보다 보니까 많이 싸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폴드마저도 이렇게 싸게 팔 정도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런 건 뭐 달리 생각하면 그만큼 안 좋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써보셨습니까? 아니요, 뭐 플립, 폴드. 저는 사실 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아. 그거 약간 아재들이 났으면 잘 안 보이시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는 이제 폴드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요즘에 이제 2030 여성들은 어. 이 위아래로 접는 플립 아, 이걸 그래요?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책 너무 쓰시느라고.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책 네. 쓰시느라고. 아, 그 아직 아 주식만 본다고 또 그런 거 몰랐네. 그 화면에 다 나옵니다. 메시지 오거나 그래요? 잠깐 문자가 다 안 나오고. 열어도? 예. 우리나라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단 말이에요. 해외에 다니셨고. 다음에 가시죠. 네. 오일뱅크 상장한다고요. 지금 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네, 무슨 드디어 배짱이죠? 근데 여기는 상당히 오일이니까? 좋잖아요. 예, 오일이니까 좀 S-오일 보니까 지금 배가 아픈 거지. 지금이다 그렇죠. 싶어가지고 좀 상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오래 기다렸다가 이제야 상장 예비 심사가 통과가 됐고요. 시장에는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기존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네. 엄청난 이제 고퍼 주식이잖아요. 네. 근데 상당히 저퍼가 나온다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 코스피 평균 PER보다 낮은 회사가 상장이 된다면 밸류에서 낮춰주는. 예, 이 타겟을 어디 가져가느냐. 그래서 밸류 선정 어떻게 하느냐. 예, 그래서 밸류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될지가 중요한데요. 일단 청약은 9월에서 한 10월 정도에서 연내 상장이 될 걸로 보이고요. 주주 구성은 지금 HD 현대,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가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가 74% 보유한 대주주고 2대 주주가 아람코입니다. 17% 들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고유가 상황이라서 정제 마진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1분기 실적만 봐도 영업이익이 7천억 나왔습니다. 역대급 실적이라서 오늘 기사를 보니까 뭐 기업 가치가 10조 원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10조 원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S-오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1.3조 원 나왔습니다. 한 2배 정도가 차이 나죠. 근데 이제 21년도로 보면 S-오일은 2조 1천억 정도 나왔고 현대오일뱅크가 1조 1천억 나왔으니까 딱 2배 정도이거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S-오일 시총을 보면은 12조 정도 되니까 그냥 반 하면은 6, 7조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싶은데 기사에서는 10조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조금 높게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2019년에 아람코한테 1조 원 조금 넘게 투자를 받았는데 그때는 한 8조 원 정도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2년 전에요? 네. 2년 전에 8조요? 예, 근데 사실 S-오일도 2년 전하고 주가가 뭐 크게 다른 수준은 아니라서 네. 그래서 구주 매출이나 이제 신주 발행 어느 정도 비율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총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한번 하려고 시도하다가 네.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죠. 네, 미끄러졌죠. 그때 제 기억으로 5조, 6조 얘기하다가 음. 이 정유 그때는 저희 기억이 그랬거든요. 아니 팬데믹 기간에 유가 마이너스까지 갔고 그랬던 이런 변동성 큰데 이게 5조, 6조 막 그러면서 또
그 분할 상장 너네들 카카오냐 카카오뱅크네요. 예. 카카오 오일뱅크냐 막 이러면서 예. 되게 말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슬그머니 또 처리하다가 네. 이젠 물 들어온다 싶으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상장할 때가 좀 그래요. 항상 좋을 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할 때 그렇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반대로 보게 되면은 그게 뭐 썩 기분 좋은 뉴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유 쪽은 괜찮은데요. 예, 땡기는데요. 예,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썩 분위기는 성공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뭐 심리가 예전에나 뭐 따상 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었지. 그리고 실제로 한 10조 정도 이렇게 받으면 SOL이 굉장히 싸 보이지 않을까요? 반대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조를 받는 것 자체도 되게, 왜냐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이익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보라고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뭐 텐데. 시장이 너무 조용했으니까 네. 이건 나쁜 회사도 아니고 어느 정도 되는 회사니까 이렇게 네. 뭐 이벤트라고 할까. IPO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 IPO는 항상 문제가 긴 기간을 보면 S&P는 긴 기간을 보면 시총하고 S&P 지수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우리는 시총은 엄청 늘었는데 주가는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다 IPO 때문에. 예, 그런 잘 거죠. 생각해 보면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의 IPO는 그런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좀 덜하다고 할까? 이런 거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근데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정유주랑 유가랑 많이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거는 뭐 기름 캐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원유 캐는 회사는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유 시추회사도 아니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어제 보니까 정제 마진이 $30를 돌파했습니다. 와, 제가 그 예전에 처음에 SK라는 회사 보면서 막 자료 찾을 때 보면은 정제 마진 $4, $5 해서 그렇죠. 우리 드디어 흑자난다 되게 좋아했던 회사거든요. 이게 $30입니다. 와, 근데 이게 설비를 못 늘리니까. 못 늘리죠. 예, 못 예. 늘리니까 그런 거니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좋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게요. 예. 무조건 떨어질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떨어지는 거니까 설비를 남들이 못해서 당장 돈이 생기는 건데 주식이 되게 앞으로 돈이 생겨야지 주가가 오르지 오늘 돈 생기는 거는 별로 안 봐주니까 그렇긴 하지만 뭐 대단하긴 한 거죠. 그렇죠. 지금 뭐 그동안 갖고 있었다는 게 훌륭한 거죠. 남들 줄일 때.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는 설비 자체가 고도화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쪽과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서요. 미국 거는 형편없다면서요. 예, 로스가 엄청납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마칠 시간인데 뭐 아주 중요한 거 있으면 짧게 하나만 하고 아니면 짧게 뭐 일하기 싫은 표정인데 퇴근하라고. 나한테 왜 이래 이런 표정이 뭘 또 시키냐. 아까 마무리하라고 했는데 아니, 카카오 오일뱅크 얘기 나왔으니까 카카오뱅크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면요. 오늘 DB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예전에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 이거를 은행으로 봐야 되냐 플랫폼으로 봐야 되냐 이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되게 낮게 썼었던 그 증권사 논란이 맞죠? 있었죠. 네네. 예, 그래서 비판도 받고 네. 욕도 많이 먹었죠. 예, 따상 욕도 많이 가가지고. 먹었는데 결국에는 시간 지나니까 이겼어. 시간 지나니까 이겼네요. 왠지 주식은 장기로 봐야 되네요. 예. 네, 오늘 DB금투에서는 이제 플랫폼을 지향을 하지만 은행이라는 현실과의 좀 괴리가 크다. 그래서 투자 의견도 비중 축소, 목표 주가는 24,600원을 제시를 했거든요. 공교롭게도 이런 이야기하고 카카오페이 보고서도 같은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예, 다른 사람이에요. 다행인가요? 예, 하여튼간 예. 예, 그래서 전일 종가가 33,700원대였는데 이거보다 훨씬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상장세가 유지되는 건 뭐 맞는 말이지만 사실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이 돼 있고 은행 규제를 받는 이상 은행의 성장 논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이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성장성도 좀 많이 둔화가 된 상황이고요. 카카오뱅크가 이제 그동안 우리는 플랫폼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던 주장의 근거는 플랫폼 수익 쪽이었는데 사실 이 플랫폼 수익도 은행의 비이자 이익과 큰 차별성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좀 너무 저는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가 좀 저와는 의견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자, 투표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으로 카카오뱅크 사시겠습니까? 지금도 사실 비싸다. 네. 아니, 지금은 사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그래도 PER이 30배가 넘는 회사보다는 네.
이미 지금 실적이 굉장히 성장이 뚜렷한데 네. PER 5배로 막 걸어대고 있는 거 이제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걸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게 길어요? 짧게 하자고 그러니까. 놓고 안 산다. 예, 안 산다. 그럼 셀. 자, 저도 안 사죠. 안 산다. 저는 대표님 사는데요. 아, 저는 왜 사냐면 네. 그 제가 어쨌거나 은행에서 좀 일했잖아요. 아, 네. 예. 은행에서 일했지만 사실 은행 일은 잘 몰라요. 디렉룸만 있어서. 예. 그런데 은행이 요번에 이 난리치기 전에 작년만 봐도 예. 디지털 뱅크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남미 쪽에 가면 네. 원래 은행이 큰 게 있는데 네. 디지털 뱅크가 여기에 오퍼레이션을 다 사용만 해요. 네. 근데 시총이 얘보다 얘가 커요. 그런 얘가 엄청나요. 지금 유럽이나 아래쪽은 우리나라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카카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밸류를 인정을 지금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은행의 안 해주면- 밸류로 인정해 주고. 그렇죠. 뭐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디지털 뱅크로 가는 거는 뭐 전기차로 가는 것처럼 변할 수 없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갖고 개기면 어유, 터프하신 아, 얘기. 예. 제가 전문 용어로 예, 저 전문 아니, 용어로. 예, 전문 용어로 사갖고 좀 있으면 카카오뱅크는 뭐 그 밸류를 받을 것이다. 네. 저는 디지털 뱅크로 가는 게 그 대세라고 보거든요. 이제 제가- 다들 잊어버렸죠. 이제 하도 이제 자기 김민수 빠지니까. 대표님 이야기 하셔야죠. 산다 안 산다? 제가 네. 조금 다시 생각한 거는 네. 요즘에 20, 30대 애들한테 네네. 은행 가본 사람 했더니 없어요. 없습니다. 저도 저도 안 은행 가봤지. 그쵸. 몇 근데 달 저희 은행, 그러니까 저도 기억해 보니까 은행 간지가 네. 까마득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말씀하셨듯이 네. 디지털 뱅크에 대한 개념들이 음. 나오기 시작해서 그거를 이제 조금 좀 손을 봐야 됩니다. 어차피 기존 은행들 같은 경우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점포를 운영할 때 나오는 비용과 그렇지. 그거를 감안해서 없는데 그 수익성으로 좀 전환시키는 모습들. 요거만 확인되면은 저는 사겠습니다. 저도 조금 비슷합니다. 말씀드리면 그 디지털 뱅크가 우리나라가 안 되는 이유가 그 제도에 그렇죠. 많이 있어요. 예. 근데 해외는 제도가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제도는 뭐 고치게 될 것이고 네. 그러면 디지털 뱅크와 기존의 뱅크와의 그 위상을 보면은 디지털 뱅크가 우리나라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딱 그거예요. KB가 카카오뱅크 같은 걸 만들 수 있을까? KB 못합니다. 돈이 많은데 조금 K뱅크 보면 다르죠. 알잖아요. 네. 좀 다르죠. 그러니까 결이 달라요. 그거를 결이 내가 다르죠.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는 게 그럼요. 아니고 네. 이제 은행과 같은 그 아까 그 뭐였죠? 제휴 서비스가 은행의 그 비이자 마진이랑 플랫폼 같은 거야? 수익이요. 플랫폼 수익. 예. 거기에는 이제 브랜드라는 게 좀 없어요. 요새 골프공도 카카오 그거 아. 하나 딱 박아놓으니까 가격이 저번 시간에도 골프공 얘기하시죠. 제가 그랬습니까? 요즘 너무 만 원짜리 편향적이시네요. 그건 코롱. 12,500원짜리 아니 2만 원짜리 골프공이 말이 돼요? 10m 더 날아간다고? 그래서 저는 사고 싶더라고요. 그려져 있잖아요. 뭐, 라이온이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치를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지금 모든 회사가 카카오랑 이제 제휴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예. 그 브랜드 가치를 사고 싶어서 그걸 단순히 그 비자 마진으로 절하하는 거는 조금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이 좀. 안 산다시면서요. 아, 바뀌셨구나. 지금 바로 투자 약간 얘기. 제가 아니, 설득을 그냥 설득을 그 보고서를 약간 예, 생각이 예. 다르다라는 이야기. 대표님 생각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사진 않.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익 관계만 어느 정도 좀 정리되면은 네. 사고 싶습니다. 저는 네. 예전부터 그랬는데 이제 뭐 밸류 부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 네, 지금 예. 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내일은 장이 오를까요? 갑자기 뭐 점프해서 저쪽 얘기로 끝나야 넘어가시죠. 되는데 예. 끝나야 되는데. 그럼 이게 또 투표하시죠? 네, 투표요? 투표? 근데 너무 미국 시장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것 같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미국 시장 보고 저는 그냥 미국이 오르고 내리고는 그러니까 뭐 주어진 팩트라고 할까? 하고 야 오늘 1% 올랐으니까 우리는 0.5인가? 네. 1% 빠졌으면 0.7인가? 그래서 0.7이라고 생각했는데 0.9 되면 아 우리가 약세네 이렇게 다들 좀 마인드세트가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저는 내일 장에 조금 봐야 될 거는 오늘 원달러가요. 1,300원 바로 밑에까지 갔어요. 1299원까지 네, 왔죠. 거기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생각을 해보면 1,300원은 죽기 살기로 막고 있는 레벨이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그 우리나라 종가하고 그 NDF 종가하고 네. 좀 차이가 나요. 어저께도 83원대
89원쯤 네, 됐어요. 네. 한 6원쯤 차이 나면 음. 내일 만일에 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미국이 한 번 더 빠져버리면 요즘 원달러는 거의 주식에 연관돼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NDF가 예를 들어서 한 3원만 더 올라가고 1,301원인 거예요. 네. 아침에 1,301원에 팍샥을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놔둬버리면 많이 갈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내일 아침에 미국 시장이 오르면은 뭐 다시 또 밑에서 있겠지만 만일에 미국 시장이 아침에 빠졌다 이렇게 되면 아침에 원달러 시장을 한번 좀 유심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는 확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이 이렇게 지키는 선을 터지는 딱 거죠. 지키는 선을 딱 지나가면 에이씨 몰라 이러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조금 걱정이 된다. 그리고 지금 원달러가 오르는 거는 뭐 우리나라 경제에 좀 안 좋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일은 한유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한유를 보면서 시장 한 10분 처음 시작해서 10분만 네. 혹시 달러가 저 미국 장에 내려왔을 때 네.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두 분은 어서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비행기